여당의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서 원내대표직을 내던지고 산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자맹을 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일단 주호영 원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런 생각도 정리하고 중국공께서는 뭘 붙여가지고 300척을 이겼는데 또 저쪽이 자꾸 뭐 숫자가 많다니까 수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면 될지 또 당신들 없이도 우리 혼자서 국회를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 딱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지사라 정도로 듣고 다 무시하고 가니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책임도 다 져라. 역사에 보면요,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했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굉장히 무시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뭐라고 설득을 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 협상은 놓자. 민주당의 18석 다 가져가라 해라. 야당 역할 방기할 수 없으니 상임위원은 우리가 배정하고 들어가자. 국민만 보고 팩트, 정책 대안 갖고 호소하자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복귀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당이 법사위원장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버리기로 했다. 이번 주에는 국회에 복귀해서 상임위 구성을 고민하겠다.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머리 터져도 동정을 들이받는 까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인 이재명 반장, 원내대표가,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과 상임위 구성이 안 돼서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산에 간 것도 처음이고, 그런 일에 앞서서 총선에서 대승을 한 여당이 법사위를 포함해서 상임위 구성을 마음대로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 보는 일들이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처음 보는 일들이죠. 특히나 중요한 게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을 했죠. 사실 국회의장이. 정말로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있지 않았다. 예컨대 야당의 이재명 의원, 서재원 의원이 있는데 여당인 제가 혹은 국회의장이 본인의 의사 무관하게 이재명은 법사위, 서재원은 그렇죠. 뭐 그렇게 지금 딴 거 잘하니까 뭐 저기 정무위 들어가 뭐 이렇게 했다. 강제 배정을 해서 사실 다 사임계를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근데 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제 다시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야당 입장에서 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포기하겠다는데, 뭐 실제 지금 와서 협상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습죠. 협상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뭐 좋은 상임위 차지하려고 보이콧한 거냐, 그래서 뭐 사퇴 퍼포먼스를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 와서 협상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21대 국회에서 워낙 의석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180석 가까이 범여권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지만 개헌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법안 처리 같은 건 이제 정책 추진 같은 문제가 안 되니까 뭐 다 추진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교안보 굉장히 지금 큰 현안이 있죠. 북한이 대적 관계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악화를 갖고 있는 남북 관계 속에서 외교안보 현안 꼭 챙겨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3차 추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건 뭐 너무나 불보다 뻔한 일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서 야당이 대안을 갖고 뭐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상임위에 복귀를 해서 거기 안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승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서재원 부대도 나와 계시지만 예. 여당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는 협상이 열려 있다. 오히려 야당이 협상을 걷어찼다. 나머지 좋은 상임위들 야당 목소리 남겨두지 않았느냐.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당 입장이긴 한데, 이재명 기자가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임의로 너는 법사위, 너는 정무위, 상임위를 배정한 거. 네. 그건 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명분은 쌓기죠, 사실은. 이게 왜냐면 협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럼 또 비정상화를 또 시킬 것인가 했을 때는 그걸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지만 좀 이제 개원 일정을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고, 저도 지역의 위원장이지만 이제 구의원들도 이제 상임위원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의원들이 물어보죠. 그럼 저는 얘기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열심히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책임을 져라. 즉 국민은 사실 상임위원장이 누가 차지하는지 진짜 관심 없어요. 그럼 주호영 의원님께도 저는 대구 시민의 또 한 사람 한번 여쭤보는 것은,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6, 7, 8월이잖아요. 쓸 수 있는 기간이. 그 이제 사실 대부분 보면 한 6, 70%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숨통은 튀어졌는데 8월 그 전에 가면 또 경제 문제로 인해서 예. 국민이 실험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또 그 협상을 명분으로 계속 지연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럼 국민들이 그걸 바라봐하는 심정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또 불신하는 게 20대에서 또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예. 그리고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부정 부대협의원님 말씀 맞으신데, 그러면 정말 그 추경이 급하고 예산에 민생이 급하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 예결특별위원장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법사위원장 지금 당장 해봤자 무슨 뭐 중요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추경이 급하고 6, 7, 8월 지나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해서 추경이 급하다. 대통령께서도 6월 말까지 추경 최종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예결특별위원장 먼저 선임해놓고 가는 게 낫지. 예결특별위원장은 그냥 내비두고 법사위원장만 많이 간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급하면 급한 거 먼저 해야지. 왜 별로 안 급하고 예민한 거 먼저 하시냐. 예결특위를 야당한테 줘야지 책임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결특위 먼저 주면 되죠. 그러니까, 야당한테는. 그러니까 주려고 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가라고 법사위원장보다 하는 예결특위 먼저 주고 먼저 예산 처리하고 네. 그다음 법사위원장 하시면 돼요.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힘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예결특위는 이렇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 가자는 거죠. 예.